이 태주 이방원이 다 지금 11월까지면 좀 박스권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지. 먼저 급등한. 그리고 그 주도주가 이제는 태조 이방원에서는 이름 하나 만들까? 뭐라? 자율자가 하나 들어. 자율주행. 자율. 그다음에 센서 모듈. 그다음에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배포해. 그다음에 자율주행, 건설 센서 모듈, SOC. SOC. 그러니까 자율자동차 카메라 모듈, 카메라 모듈, 센서, 시스템 반도체 쪽이니까 차량용, 자차건, 자차건? 자율주행, 차량용 반도체, 건설. 자차건, 건자차, 차자건, 에이씨 모르겠다. 건자차. 네, 왜 중국어 같다.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남겨주세요. 자차건. 자, 그러면서는 이제 새롭게 부상을 할 것 같은 그 섹터는 금요일장 기준으로 좀 전체적인 움직임이 어땠는지 궁금해요. 이게 자차건의 섹터들 뭐 유의미하게 오늘 상승을 했다거나 그런 종목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자율자동차 주행차를 우리가 딱 이 섹터별로 나오면 눌러봐. 자율주행. 그럼 모토렉스가 오늘은 16% 제일 급등을 했어. 이거 갖고 계신 분들 좋겠다. 모토렉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움직일 때 우리는 그 픽셀. 아까 말씀하신 거. 가면 띵크웨어도 여기에 연결돼. 칩셋 미디어도 연결돼. 그 다음에 또 차량용 반도체 자율주행 쪽에서 어버브 반도체라고 있어. 어버브 반도체. 아이고. 근데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진짜 최근에 삼성전자 엮여가지고 흐름 되게 안 좋았는데 지금 말씀해주신 쪽을 보니까 반도체 이름 들어가는 회사들이 꽤 많이 눈에 띄네요. 근데 이거 반도체로 접근하지 말고 차량용 자율주행 차량용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이렇게. 시스템 반도체.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자율주행이나 스마트카 뭐 이렇게 연결되는 차량용 반도체 뭐 이렇게 연결되는 종목만 압축되는 장 같아. 근데 그게 낙폭 과다의 수렴에 이제 탁 치고 나가는 종목들. 그러니까 종목 찾기 압축화장 같아. 그거를 우리가 카페에다가 오늘 차량용 반도체 관련돼 갖고 우리가 자료를 올려드렸습니다. 이미 올려주셨어요? 그럼. 그러니까 이제 정별에 뒤진다. 이제 그동안 급등했던 LX 인터내셔널 이런 하나 솔루션은 옆에서 가지 마시고 그다음에 차량 반도체에서 텔레칩스가 있는데 이거는 수급이 안 들어. 그러니까 꼬리가 달려야 돼. 윗꼬리가. 거래가 대량 거래면서 윗꼬리가 달려야 돼. 이미 이쪽에서는 벌써 5월달에서 이미 더블 난 종목이 하나 있어. 뭐죠? 동은 아나텍. 5월달에 여기 꼬리 달리고 왼쪽 계속 절벽에다 꼬리 달리고 딱 눌목 줘서 그게 5,000원, 6,000원짜리가 지금 11,000원까지 가고 이제 이건 팔아먹는 위치고. 동은아나텍 지금 그래도 이동평균선 잘 타고 가는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이제 설거지 구간이야. 지금은 너무 많이 높아서. 그리고 10,000원 대드 잡고 이제 선수들만 매매해야지. 이거는 오히려 우리가 픽셀 플러스 해드린 것도 이제 봐봐. 왼쪽 절벽에 일단 거래 터지고 윗골이 달리니까 이거는 이제 한 12,000원과 15,000원을 목표로 한번 잡아놓고 이게 세력주 또 이거는 또 이미지 센서 관련된 거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장의 우량은 저거야. LG노텍. LG노텍? 그러니까 32만. 근데 그거는 대장은 박스입니다. 대장은 박스. 32만 원, 36, 7만 원. 여기서 지그재그 삼성전자 추세 상승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요새 우량한 대형 선도주는 목표 수익률이 작아요. 왜냐하면 지금 금년은 잘못하면 2,350, 2,450 100포인트 안에서 3개월, 6개월 가봐. 삼성전자 55,000원에서 6만원에서 6개월 가봐. 돌아버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현대보이스 22만원 털고 20만원 깨면 사세요. 이게 6개월 가봐. 지금 장이 그럴 수가 있는 장이라고.
그럼 선생님 이럴 때 그냥 주식 투자 안 하는 게 답인가? 라는 얘기도 하잖아요. 너 No. 이럴 때 있으면 먹을 게 많아. 대형주에서 없을 뿐 기회는 중소형, 온다. 그렇지. 어. 왜냐면 지금 여기저기 선수들 중에 깨진 애들 많아. 눈이 뻘거갖고 지금 해먹으려고 난리를 치고 있어. 복구해야 되는구나. 아니 그런 중소형주들의 머니 게임이 지금 활발하게 이게 펫배터리가 그냥 나왔다고 나는 안 생각합니다. 단기간에 지수 상관없이 이 따블들이 왜 나와? 펫배터리 배터리. 끝났다고 봐 나는. 끝났어요? 끝났어. 뭐 이제. 기사 나오던데 막. 그러니까 끝났어. 다 이구동성. 우리가 마지막까지 해드린 게 세비캠? 세비캠은 끝나 A 프로. A 프로. 11,000원짜리가 18,000원짜리잖아. 이제 그 정도 에너지면 끝난 거야. 그럼 선생님 머니 게임 하게 되어 있다. 지금 시장 오히려 수익을 보기 좋은 장이다라고 하셨는데 머니 게임 할 만한 섹터가 어디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자차 그거 했잖아. 거기서 찾자. 자차관에서 샀자. 그러니까 중소형 단에서. 그러니까 오히려 픽셀 플러스 그 다음에 어버 반도체 그리고 또 그 A 프로 다음 타자가 충전에 있을 것 같아. 충전. 충전 모멘텀. 어떤 충전이요? 충전도 전기 충전이고 수소 충전이요. 다. 선생님 저 오늘 기사를 보니까 기차인데 수소 기차 그 충전 시스템을 어디 뭐 KTX에 어디 역에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 한두 개 갖고는 안 근데 돼. 그런 것도 좀 유의미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소 충전. 수소 연료전지, 충전, 그 다음에 그거를 움직일 수 있는 정부의 정책 방향 3박자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도 한 20-30개가 돼. 거래량이 들어와야 돼. 거래량. 지금 우리 차량 반도체도 딱 보면 6개 종목 중에 딱 2개 선택하잖아. 수급 들어온 거, 위치 좋은 거, 이미 급등한 거 하지 마. 이 기준이 딱 같이 안 가는 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 격가지로 우리 좀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환율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거 어때요? 여행주 우리가 지난주에 막 봐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일본이 이제는 자유유행을 이제 허가를 하면서 단체 여행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가는 게 또 열렸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정부가 면세점 관련해서 입국 시에 면세품을 이렇게 수령할 수도 있게 하고 뭐 우리가 뭐 기존에 사용하지 않았던 네이버나 이런 플랫폼에서도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 뭐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 얘기가 나오니까 하나투어 반 팔으라고 했어. 지금 다 그런 얘기 하잖아. 그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팔아요. 왜냐하면 하나투어가 미리 그 생각을 5만 원에서 5만 2천 원 했어야 돼. 그리고 지금 6만 2천 원부터 6만 5천 원 사이는 매도. 전량 매도가 아니라 50%. 그러면서 여기서도 상대속도 순서를 나는 이제 하나투어를 반 팔아갖고 모두 투어로 가요? 아니야. 참 좋은 여행으로 가요? 아니야. 난 거기도 대장만 할래. 투어는. 투어는? 그러면 비행기 타고 가야 되잖아. 비행기 제주 그거 안 할래.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 일본 갈래. 일본? 일본 엔화 때문에 매력이 있다라고 하죠. 그러면 아시아나항공은 하나 그래프를 보시면 하나투어 5만 원대하고 똑같아. 아시아나항공. 봐봐. 와. 앞으로 5일선, 11선, 20일, 60일선까지 뭉쳤어. 14,000원이야. 유가 하락 수혜주잖아요. 또. 하락하고 수혜주인데 이게 근데 또 반대. 원화 피해주. 달러 강세 피해주. 달러 리스로 다 하잖아. 그러네. 이 기업이 그 기업이네. 아까 선생님께서 빚을 달러로 줘야 되는 회사들이 있었는데 그 회사가 이 회사네. 근데 통화 수합 되고 그러면 달러가 약세되고 원화가 강세돼서 1,350원 깨고 막 이렇게 돼. 그러면 얘는 어디 가 있니? 17,000-18,000원 가지. 그때 팔래. 근데 선생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네. 통화 수합을 한다는 거는 이게 통화를 바꿔주니까 우리나라 환율을 좀 진정시킬 수 있잖아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 다 달러가 강세되고 자국 통화가 다 약세가 되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만 수합을 안 해주고 여기도 수합해주고 저기도 수합해주고 그러면 어떡해요? 그렇게 못해. 근데 왜 우리나라한테만 수합을 해줄 수 있을까요? 말 잘 들어. 그치. 그건 우리 일등이지. 말 잘 들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그런 거를 만약에 해주는 케이스에서 그러면 반대급부가 없겠냐? 너 저쪽 쓰면 그러니까 통화 수합 한다는 자체는 갖다 해서 우리 정부가 이쪽에다가 완전히 기울었다는 얘기야. 그럼 난 중국이 이제 본격화 주먹 때리기 들어가나 보려고 그러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불확실성을 유도해서 우리나라 환율 불안해갖고
공격하는 세력들이 에이씨 망했네 할 거 아니야. 그럼 걷어들여. 야 미국이 돈 대줘. 그러면 이게 불안 조성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갖다 얘기해서 환율이 안정되고 공격할 의지가 없어지는 거지. 공격할 의지가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 환율이 강세되는 것만큼 그래서 17,000~18,000원이 목표 수익률이 20, 30이야. 2, 30%? 그 정도밖에 안. 이거를 갖고 뭐 추세해서 2만 원, 2만 원 그러려 그러면 이게 세상이 또 달라져야 돼. 그럼 지금 가격대에서 사서 한 2만 원 정도까지만 목표가를 보신다. 무슨 2만 원? 17,000~18,000원. 17,000~18,000원. 2, 3,000원 뛰기. 14,000원이니까. 2, 3,000원 뛰기.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장이 왼쪽 절벽에 바닥을 기고 있는 거에 20, 30% 순환장, 허실슬장. 2달 동안은. 2달 동안은. 9, 10월. 그러면서 11월 8일 결론 난 다음에 진짜 급락시킬 건지 그때부터 급등시킬 때는 중간선거 결과 보고. 그러니까 2달 동안은 그동안 뭐라 할까요? 쉽지 않은 장. 공부해야 되는 장일 것 그동안 같아요. 급등한 거 피하고 새롭게 뭔가 응집되는 끌기에서 단어가 자율자동 그다음에서 이런 로봇 벌써 로봇 스타 로보티즈 이런 것들. 근데 선생님 뉴스가 나왔을 때 팔아라고 하셨잖아요. 막 우리가 지난주에 로봇 ETF 막 얘기하고 했는데 그 다음에 더 올랐잖아요. 뉴스가 어쨌든 나왔는데 더 올랐잖아요. 로봇주는 아직도 바닥이야. 그 위치가 바닥이기 위치가 때문에. 이미 30% 올랐으면 하지 말란 얘기야. 뉴스도 나왔어. 근데 바닥을 기고 있어. 그럼 해. 근데 뉴스 나왔어. 이미 30% 올랐어. 하지 마. 같은 뉴스 나와도 위치에 따라 그걸 해석을 다르게 잡자고. 그러니까 호재 때 팔으라는 건 위치가 높을 때 뉴스 나왔을 때 팔으는 거고 바닥이고 막 떨어지는데 호재 뉴스 나와 사자는 거지 그거는. 그거에 따라 조절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야 본인의 의사결정의 판단력이 중요한 장이지. 그리고 딱 재료 나왔을 때 의사결정에 거래량 딱 들어오고 바닥권이야 그러면 벌써 순간적인 배팅 감각이 있어야겠지. 그리고 현재 본인이 보유한 그 가격이 아니라 주가의 위치 대비 상승률을 체크를 하시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가 나왔다고 무조건 수익 실현을 하는 게 아니라 바닥 대비 30%, 바닥 대비 30% 정도입니다. 본인의 매수 단가가 아니라 그 정도 오른 종목이라면 단기적으로 수익 실현하고 혹은 좀 물량을 조절을 하면서 대응하는 게 좋다라는 부분 함께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세요. 선생님 최근 들어서 호텔신라가 우리가 뭐 또 얘기했잖아요. 거버넌스 있다 이브진 거버넌스. 이제 장이 안 좋은데 안 빠져요. 근데 그거는 거버넌스 호텔신라 게임은 이재용 부자 뛸 때까지 호텔신라 웃음 좀 질문하지 마. 근데 선생님 거버넌스도 있지만 최근 호텔 그 신라 호텔 그 방 잡기가 진짜 어렵대요. 그거는 뭐 매출이 잘 나온다고 하던데요. 그리고 이제 면세점도 조금 아까 여행 수요가 증가하면 그쪽도 좋아질 것 같으니까 그런 모멘텀도 더불어 사드너고 중국이 때리면 그때부터 빠질 게 이건데. 그러하다. 그러니까 그냥 이것도 보면 왼쪽 절벽에 지금 120선 밑에 있어. 그냥 주봉으로 보시면 아직도 이게 바닥이라고. 그냥 딱 보시면 10만 원짜리가 지금 6만 원대까지 빠졌다가 지금 바닥에서 안 빠지고 그냥 7만 3천까지 올리니까 얘는 팔자와 8만 원과 8만 5천 원 오면 한번 치고 받고 할래. 8만 원, 8만 5천 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때가 오면 1년 안에 어느 날 같아. 그래서 부자 뛸 때 할래. 부자 뛰고 8만 원과 8만 5천 원의 반. 그때까지는 수면제 모드. 수면제 모드. 보유자 영역. 보유자 영역. 신규 사고 싶지 않아. 신규로 사고 싶지 않아요? 그 지금 없는 분들이 들어가기는 위치 괜찮잖아요. 목표 수익률. 기간 대비 뭐 이런 거 다른 거 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느낌에 사기 싫은 10,000원에서 15,000원짜리 바닥 끼는 게 요새 50에서 더블 게임 내지 이런 대표성 종목 10에서 20% 먹기 힘들어. 안 빠질 뿐이고 6개월당 10에서 20% 지금 먹는 장 아니야. 집중해갖고. 오히려 특수건설도 한 50% 나올 것 같아. 대신 그거 하는데 1년 중에 어느 날이야. 그러니까 그 한 놈만 패갖고 그 목표 올 때까지 끌고 가셔야 돼. 그러니까 한 종목 딱 했다면 3개월, 6개월에서 한 호흡이야. 그러니까 매주 볼 필요 없고 각도가 3번 바뀌고 뭔가 122각에서
급등 에너지가 나와야 뭔가 각도가 서야 그때 이제 게임이 끝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중소형단에 새롭게 시작하는 종목을 초기에 잡아내야 되고 이미 급등한 거는 피해야 되고 중소형단에서 할래. 근데 요즘 보면 진짜 들어본 이름은 안 올라가요. 이게 뭐야? 하는 회사들이 막 10몇 %씩 상승을 하더라고요. 자, 그런 부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 앞서서 하이스틸 또 말씀하셨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더블 목표 6,000원에서 8,000원. 그래도 이렇게 어려운 장이 10% 넘게 상승을 하고 좀 움직임이 좋으면 수익 실현 욕구가 조금 있긴 한데 왜 6,000원의 기준으로 보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전방업 시스템 꾼들의 종목이야. 그리고 팔로우 더 맨 해갖고 제가 찾아드린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갖다 얘기해서 그 네옴시티 할 때 대장이 현대건설 삼성물산이거든. 근데 그 수익 나냐? 지금 뭐 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삼성물산 하느냐? 삼성 엔지니어링인데 안 빠질 뿐이야 지금 뭔가. 그러면서 한미글로벌 더블, 세아 특수강 뭐 이런 것들만 급등시켰어. 마찬가지야. 하이스틸 전방이 4만원, 7만 5천원 그만큼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하이스틸은 그냥 6,000원부터 판다. 6,000원부터 판다. 6,000원부터 8,000원 사이를 동그랗게 갖고 500원 단위나 팔래. 6,000원, 6,500원, 7,000원, 7,500원 한 4번 나눠서 20%씩 팔래. 그리고 아직 발동도 안 걸린 그래프야 이거는. 알겠습니다. 자, 꾼들의 종목이라고 하시는데 또 이런 종목들이 꽤 많아요. 뭐 코리아 센터도 있고, 그죠 선생님? 그거는 금년 안 해, 코리아센터. 그거는 금년 안 해요. 왜냐면 애플페이 얘기 나오고 관련된 종목들 상승하니까 이것도 아마존 거기 이렇게 해서 상관없어. 상관없어요. 다나와로 바뀐 다음에 항상 여러분들은 갖다 얘기해서 주인의 입장이라고 생각해요. 주인? 내가 대주주다? 아니, 그러니까 주인이 그걸 완전히 갖고 와서 내 거가 된 다음에 땡기지. 그 전에 땡기지 않아. 더 시대 죽여갖고 싸게 갖고 올라오고 그러지. 그런 개념하고 비슷해. 그러니까 KT 썬바는 왜 안 가냐? 누가 갖기 전에 더 떨어뜨려가 모은 다음에 갖고 간 다음에 땡겨버리지. 그러니까 현대모비스 왜 못 가냐? 분할해갖고 싸게 갖고 와야 되니까 못 가고 누르는 거지. 그거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대주주 주인 시각으로 보라고. 탐욕. 그러니까 아직은 다나와로 바닥에서 흡수합병되고 지분 받아서 12월이잖아요. 12월 26일.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코리아센터는 12월 6일부터 시작해서 1년 후 보는 거야. 그럼 언제야? 내년 12월 달에 지문 알아봐. 그러니까 시간에 수익금 나왔으면 포스코아이스나 코리아센터 계속 넣는 거는 그런 걸 준비하는, 그래서 수익금만 가잖아.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은 이름이 바뀐 다음에 움직일 것 같아. 근데 선생님 그런 종목들을 막 억대에 살 수 있는 종목이에요? 코리아센터는 포스코아이스트는 억대로 되는데 코리아센터는 억은 그냥 수익금만 가고. 그러면 최대 한 3, 4천 정도. 왜냐면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듣고 나서 그래 그러면은 나는 이걸로 모을 거야 하면서 완전 이렇게 가실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회사에 따라서 거래되는 시가총액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또 너무 많이 사시면 거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선생님 KT 얘기 좀 할까요? KT? 잘 안 빠지는 우리 KT? 그래도 좀 조정할 때는 좀 같이 조금 밀려나긴 하는데 지금은 갈 때가 아니지. 이미 한 달에 2만 원짜리를 거의 3만 8, 9천이니까 3만 5천 원, 4만 원 한 1년. 근데 선생님 이런 질문을 제가 받았어요. 근데 KT가 지금 조정을 받는데 항상 이렇게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하다 보니까 이게 여기서 조정이 아니라 이렇게 빠지면 어떡하죠? 라는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건 못 맞춰. 내려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럼 그걸 누가 거죠? 어떻게 알아? 대신 3만 5천 원, 4만 원에서 그냥 갇혀 있을 것 같아. 그리고 4만 원 뚫으려고 하면 다른 환경이 나와요. 왜냐면 KT가 최근에 실적이 좋고 또 주가가 상승을 했던 것도 디지고로 바뀌고 나서 좀 사업이 다양한 영역에서 영위가 되고 그 부분이 모멘텀이 됐다라는 기사를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KT가 다른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하는지 체크를 하시면서 같이 주가를 움직임을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우리 때문에 못 가는 수도 있어. 우리 때문에요? 우리가 매물이야? 2만 원대 왕창산 큰 손들이 그 3만 8, 9천 원대 그 팔아갖고 한전으로 가는데 그거 소화시키는데도 그 거의 1년 걸릴걸? 그 매물들? 과연 여러분들은 매물이십니까? 그런 분들이 있잖아. 그거
전체 거래량이 그 에너지 나는 상대 속도 전략으로 KT 시간에 하신 분 중에 3년 5년 하신 분도 계시거든. 그래서 또 한 조목당 10억 살 만한 종목이 2만 원대 그것밖에 없다 해갖고 왕창 사신 분들 채권 사느니 그거 사신 분들이 3만 원 8, 9천에 가만히 있었겠냐. 내가 그래서 반 파세요라는 게 그 에너지 얘기해 드리는 거거든. 그럼 선생님 시장이 이렇게 힘들면 이제 이런 안정적인 종목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한국전력 이번 전력요금 동결한다 뭐 그렇게 얘기 나오는데 한국전력은 어때요? 18,000원, 22,000원. 18,000에 22,000원. 박스인데 나는 KT 판 거는 한국전력으로 가드렸어. 그리고 한국전력은 연봉으로 1년에 연말에 한 번씩 봐. 차트 한 번만 보여주세요. 연봉은 우리 한국전력 안 보지 한참 된 것 같은데 몇 달? 그쵸? KT나 이런 종목은 자주 봤었어도 한국전력을 차트로 좀 짚어보면서 상세하게 짚어본 건 좀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한국전력 지금 왼쪽 절벽에 6만 원짜리가 언제냐면 2016년 8월 달이네. 오, 오래됐어요. 그 다음에 지금 최저 바닥은 2020년 3월이 15,000원이네. 그리고 3만 원까지 한번 갔어. 15,000원짜리가. 그리고 지금 18,000원이야. 그러면 이제 연봉을 한번 딱 봐라. 연봉으로는 몇 년째 빠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마치 롯데지주 25,000원까지 7년 빠졌습니다 하고 똑같지 않냐? 그러면 이 떨어진 6년, 7년 동안 빠진 거에 딱 반이 한 35,000원 정도 돼. 그래서 2025년까지 35,000원 오면 열어볼래 얘는. 2025년까지 35,000원? 근데 선생님 제가 기사를 보니까 2024년에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지고 침체가 올 수 있다. 주식시장 다 이제 거품 빠지고 막 다 내려앉을 거다 말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한국전력 35,000원 가. 근데 이대로 침체되고 막 날씨 경기 방어주에 배당줘야 되고 구조조정해갖고 KT 같이. 근데 선생님 배당보다는 은행 금리가 더 높으니까 은행으로 가겠죠. 1,000만에. 1,000만에? KT 요번에 얼마 받았냐? 얼마지? 뭐 2천 얼마 받았잖아. 아 그랬어요? 은행 금리보다 나. 2,000원 받으신 분들 축하드려요. 그리고 지금 18,000원에 배당 받고 그 다음에 시세 차익 보고 이런 거는 그래서 10억씩 사도 됩니다. 이런 건요? 한 종목당 10억 살 종목 없거든 별로. 그리고 공포가 나올 때 올라가는 종목들이야. 경기 방어, 구조조정.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나는 언제 올릴까는 국회의원 선거 끝나고 올릴 거야. 마지막 2년 후 라면가 뭐가 다 오른 다음에 마지막 이거 어쩔 수 없이 올려야 된다. 다 오르고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 끝난 다음에 그러면 이제, 다 오르고 올리기 전에 여기에서 수익을 내서 딱 가면 베스트인데. 그래서 내가 2025년 잡는 것도 다 그 생각해서 그 타임테이블이 있네요. 총선 끝난다 국회의원. 그 전까지는 못 올려. 쉽지 않네. 선생님 우리 그럼 핵 관련주 선생님께서 지난주에 말씀하셨잖아요. 월요일에 우리 라이브 방송 때. 근데 저는 핵 관련주가 조금 땡기는 것 같은데 이 종목들도 조금 더 기다려야 될까요? 김정은이 언제 핵단추 누르는지 언제 알니? 근데 안 눌렀으면 좋겠는데. 안 누를 수도 있잖아. 누르는 건 싫은데 수익은 보고 싶으니까. 안 누를 수도 있잖아. 그쵸. 근데 동북아시아는 긴장 관계로 가는 게 뻔히 보이잖아. 이번에 시진핑하고 푸틴이 만나가지고 하나의 중국을 자기들은 지지한다. 대만에 대해서 미국이 그렇게 하는 것들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언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핵으로 공동전선 쳤잖아. 그럼 언제 붙겠냐? 10월과 11월에 붙겠지. 그 시진핑은 3연임 성공하고 중간 선거 전에 붙을까요? 그 전에 붙겠지. 그럼 10월 16일에서 11월 8일 날 붙을 것 같아. 그때쯤에 트리거는 전력 자산 배치가 뭐냐? 이번에 대통령이 갔다 와서 만약에 통화 수합됐어. 그러면 우리 대통령은 사드 이 반대 바로 즉각적인 전력 이게 이제 그러면 중국 애들이 그거는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아. 그 롯데 그룹주는 또 그러면 또 이렇게 가는 건가요? 아래로? 롯데는 중국하고 이제 무슨 상관이냐? 이미 피폐해져서 더 이상 사드 피해를 받을 게 없는 건가요? 그렇지. 이미 피해 받을 만큼 중국 다 받아서. 다 철수했는데. 맞아. 베트남 봐야 돼 이제는. 베트남? 베트남, 일본.
롯데그룹은 베트남, 일본입니다. 베트남이요? 어. 뭐예요? 이제 중국 그 뒷구멍으로 중국 보내려. 그러니까 아 그래요? 베트남의 집. 일본은 그러면은 베트남은 왜 그러지라고 생각을 했죠. CPTPP가 뭐냐? 아, 트럼프 대통령 때 중국이 미국이 중국을 때렸어. 때려서 좋아. 철도 타고 베트남으로 물건 보내서 내 대로 딱 달라가고 뒤로 돌리는. 요새 중국이 바이든 이제 베트남도 말을 잘 안 들어. 그것도 공산국가잖아요. 그래도 말 안 들어 중국말. 애들. 그럼 결이 중국하고 조금 더 가까운 거 아니에요? 미국 쪽하고 가까워요? 아니야. 이제는 베트남은 CPTPP 동남아의 지가 중심이 될래. 꼭 인도 비슷하게. 일본한테 뺏겼는데 오히려 베트남이 오히려 왕초 노릇하려고 하고. 왕초. 그러니까 중국말도 제대로 잘 안 들어. 그래서 중국이 어디로 빼는지 아냐? 아프리카 쪽하고 저 멕시코. 멕시코 투자해서 이 국경만 넘으면 미국. 멕시코는 나프타 연결돼 있지 않나? 멕시코로 빼요. 멕시코로. 그래서 너 때려? 그럼 멕시코 현지화 시켜갖고 니네들 알게 모르게 멕시코 제품인데 중국산이야. 그 전략으로 가. 이게 세계적인 환경을 다 생각을 해서 봐야 되겠네요. 근데 롯데그룹주는 일단 그러면 사드가 설치되든 안 되든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고 7년 동안 그래서 빠지잖아. 그 이미 많이 거짓이 싸다기를 됐어. 그렇게 맞아가 감옥도 갔다 오고 뭐 이렇게 해갖고 그럼 선생님 우리 뭐 롯데 지주 제 기억에 언뜻 뭔가 전략을 주셨던 것 같긴 한데 4만 원에서 깨면 뭐 50% 대도 잡고 그것도 크게 안 뺄 것 같아. 한 많이 빠져봤자 한 3만 5천 원, 3만 7천 원. 그리고 4만 원 돌파해서 5만 원으로 가려면 이제는 일본이나 부산에 뭔가 새로운 에너지의 흐름이 나와야 돼. 그게 부산 신항이라든지 건설 계획이라든지 일본 쪽의 연골고리에 호텔 롯데 상장소 또 앞당기는. 일본 그거 만난다고 기사 났던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롯데지주는 예측하지 마세요. 그냥 가지고 있어라. 그리고 호텔 롯데 IPO가 뉴스에 나올 때 그때 위치 딱 보고 대응하자고. 그리고 이제 롯데그룹에는 이제 아들 거 3년 목표로 하실 분은 롯데케미칼. 롯데케미칼이 이제 포스코케미칼이나 이런 거 같이 뭔가 이제 한 게임 나올 때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두루두루 좀 짚어봤어요. 선생님 이제 우리 다음 주 체크해봐야 되는 포인트들, 뭐 이슈, 투자 전략 어떻게 정해볼까요? 그냥 박스. 일단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모르겠죠? 아니야, 다음 주 21일까지는 박스. 박스. 금리 결정할 이 박스의 상단과 하단은 얼마 정도? 2,350과 2,450. 2,350과 2,450? 100포인트네요? 삼성전자 4,000원 집폭 보는 거야. 그건 꽤 큰데요? 뭐가 커? 삼성전자 4,000원이. 지금 너무 삼성전자 너무 힘을 못 내주니까. 4,000원에도 감지덕지냐? 왠지 순간 되게 그게 한 주간의 진폭인 거예요? 한 주간에? 아니지. 왜냐면 하루 만에 4,000원 오르면 엄청난 거잖아요. 그리고 그날이 땡이야. 4% 올라가고 그날 꼭지치고 오히려 그 다음날 올리니 다시 직전 저점 깨졌니. 그러니까 오히려 삼성전자 4, 5% 오르는 날이 파생해서 땡겨갖고 팔아먹는 겁니다. 그러면 갑자기 급등을 한 것보다는 점차적으로 상승을 해주는 게 좋은 거네요. 그럼 또 시장이 재미없으려나? 아니지. 그렇게 돼야 추세인데 그게 아직 금년은 안 보이는 게 문제야. 안 보여. 그럼 이번 주에 선생님 혹시 뭐 중국 그 3인 그 서열 3위가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 관련해서 뭐 호재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섹터 이런 거는 없어요? 3위니까 별로 없는 건가요? 없어. 뭐 이거 시간 내에서 우리 동아지질이 거래하면서 7%나 급등을 했네. 동아지질? 특수건설 없고 동아지질만 올랐어요? 아니 이제 동아지질만 오는데 이제 이쪽에 움직일 때가 됐어. 동아지질 이제 지하와 뭐 이런 것들. 태풍 와서 그런가 보다. 아니 뭐 일단 아직까지 지하 뭐 하는 그 계획이나 발주 나온 거 아무것도 없잖아.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 한다고 그러지만. 그러니까 LX 하우시스, LX 인터내셔널을 팔아갖고 LX 하우시스. 그 다음에 동아지질 특수건설. 이제 하이스텔
더블 게임 같이 이런 것들도 동아지질도 한 22,000원부터 25,000원 사이에 팔 거야. 22,000원에서 25,000원? 그럼 선생님 혹시 본인의 매수가 이 근처이신 분들은 월요일에 매수를 딱 해버려야 되나요? 뭐가? 단가를 낮춰가지고 해야 되니까. 무슨 내가 파는 단가에 갖고 계신 거야? 그거 팔라고 그러는데 22,000원, 2만 원. 아니 그거 팔 건데 내가 그 가격까지 안 올 수도 있고 조금이라도 물량을 확보를 해서 가격을 낮춰놓는 게 좋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거 각자 결정하시지. 각자?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본인이 결정할 사항이지. 그냥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 여쭤본 거죠. 근데 그거는 못 맞춰. 본인이 결정해. 그 선생님의 목표가 안 올 수도 있어. 그쵸? 전에는 특수건설만 갔잖아. 그런 걸 어떻게 맞춰? 요새 2,000개 중에 뽑기장이 2%장인데 쉬운 장 아니야. 그리고 난 이게 먼저 갈 것 같더니 딴 거 먼저 가는 게 허다해. 그럼 선생님의 경험상 동아지질이 시간에서 올랐는데 본 장에서는 동아지질이 안 오르고 특수건설이 오를 가능성도 있어요? 가격대 유출은 지금 다 특수건설은 14,500원에 팔래. 다 30에서 50% 수익률 게임으로 지금 기다리는 거야. 둘이 똑같아. 그러면 나는 특수건설 동아지질 반반씩 있어. 먼저 오는 거 팔아갖고 안 오는 거 왔다 갔다 할래. 그것만 하고 그 두 개만 해갖고 1년 동안 그것만 전체 자산의 50% 그것만 해도 돼. 그러면 그 타이밍 맞출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그게 먼저 어느 게 갑니까? 그거 신한테 물어보십시오. 한님한테. 알겠습니다. 일단 뭐 시간외에서는 동아지질이 7% 상승을 했다라는 부분이 유의미한 것 같아요. 시간의 움직임을 통해서 다음 주에 어떤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이게 될지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즘 진짜 시장이 쉽지 않아요. 선생님 힘들어하시는 투자자분들한테 선생님이 조언 말씀 해주신다면? 그것도 각자의 목이란 말이야. 보이는 게 있단 말이야. 복잡계라는 학문이 갖다 해서 1년 공부한 사람하고 3년 공부한 사람하고 10년 공부한 사람하고 층이 다 달라. 그거 하나쯤 이게 같은 거를 읽어도 이 이해도나 보이는 것들의 각도들이 다 달라요. 그걸 하루아침에 불가능합니다. 하루아침에 안 되니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계속해서 꾸준하게. 꾸준하게 우공이 산을 옮기듯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쉬운 책들도 많아요. 사실 복잡계 현명 뭐 이런 거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 최근에 나왔던 그 책이 뭐였죠? 투자 기본. 투자 기본 관련된 책 보시면서 여러분들 또 노하우를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처음 한번 볼 때보다 2번, 3번, 4번 보니까 더 이해가 잘 됐다라는 분들 계시니까 요즘 여러분들께서 답답하신 마음은 또 그런 부분으로 해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구독, 좋아요, 애정 댓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